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료 임박한 보험료 인상이 임박한 보험들을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인상폭이 가장 큰 종합보험을 먼저 보는 게 좋겠는데 전문가님, 종합보험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합보험이라고 하면은 이 한 보험 안에 모든 걸 다 넣은 걸 종합보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진단비, 뭐 수술비, 입원일당, 운전자 보험을 다 넣은 건데 이 종합보험은 건강한 분들과 유병자 분들이 가입하는 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건강한 분들의 기준은 어떤 거냐? 고혈압, 고지혈증, 이 만성질환 중 두 가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건강한 건강한 종합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좀 손쉬운 수술 같은 거 있잖아요. 위용정이나 뭐 대장용정, 우리 여성분들 자궁근종, 그 다음에 유방의 양성종양 이런 거는 유병자가 아닙니다. 다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유병자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예를 들어서 뭐 당남염으로 인해서 담낭을 절제를 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유병자예요.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면 당뇨 환자분들은 어딜까요? 당뇨 환자는 유병자로 들어갑니다. 만성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고지혈증만 있으면은 건강한 종합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만성질환은 다 유병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럼 내가 어떤 병력에 따라 나눠지는지는 고민하실 필요 없으시 저희 보험선유고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그 각 병력에 맞춰서 어떤 보험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좋은 보험을 제시해 드리는 게 아니라요. 개인에게 맞는 보험을 제시해 드립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99 실시간으로 방송 보신 김에 연락 주셔도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문자는 1668-2838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물어보시기 바랄게요. 일단 건강한 보험 그리고 유병자 보험들 나눠서 살펴볼 건데 그러면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할 만한 대표적인 종합보험부터 살펴볼까요? 네, 과거에 이제 종합보험 같은 경우와 지금의 종합보험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무해지 종합보험이라는 거고요. 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입한 종합보험보다도 보험료가 약 최대 30% 정도 저렴합니다. 그 이유는 무해지라는 상품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데요. 이 무해지 상품은 보험료가 월납보험료가 매월 20%에서 30% 저렴한 대신 납입하는 기간, 저희 이제 납입 기간 20년, 30년 고를 수가 있잖아요. 거의 많은 분들이 20년 납을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보험료 납입하는 20년 동안에 만약에 해지를 하면은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하실 때 이 점을 꼭 유의를 하시고 내가 과거에 보험 가입했는데 뭐 중간에 해지한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나는 귀가 조금 얇다 이런 분들은 무해지 상품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고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의무적으로 무조건 넣어야 되는 담보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상해 사망이라는 담보예요. 이 담보 같은 경우가 지금 무해지 종합보험에서는 아예 안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보험이 한두 개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딱 골라서 이 무해지 종합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기본 계약을 아예 안 넣으면은 한 보험료를 얼마 정도 줄일 수 있냐? 이제 직업 급수에 따라 조금 다른데 주부 기준으로 한 4,000원 정도 매월. 그다음에 우리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9,000원에서 10,000원. 그다음에 현장직인 건설 일용직에 있으신 분들은 많게는 한 22,000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사암이 대표적 질환이 이제 갑상선암인데 갑상선암은 여성암의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1,500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서 유사암 보시면은 거의 일반암의 10%만 보상합니다. 내가 일반암 1,000만 원 준비했다, 100만 원, 3,000만 원 준비했다, 300만 원밖에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1,500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고요. 60세까지 그리고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진단비를 1,000만 원까지 또 준비가 가능하고 앞서서 제가 고혈압과 고지혈증 환자는 건강한 종합보험으로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을 또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분들은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준비하려면 유병자로 가셨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건강한 종합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하고 70세까지 뇌혈관 허혈성 인공관절 관련된 수술비를 600만 원까지 마지막으로 암에 걸렸을 때 납입 면제가 되는데 이 납입 면제는 내가 보험을 10만 원에 가입을 했다. 근데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뒤부터 보험료 안 내고 내가 가입돼 있는
뭐 100가지 이상의 담보를 그대로 보장만 받으시는 게 납입 면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암, 뇌, 심장 질환이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럼 저희가 또 담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 종합보험에서는 굉장히 많은 담보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딱 세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이 1인 암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보험사들이 암보험을 판매를 하는데 너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우측에 유사암 같은 경우 유사암은 암이지만 암이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완치율이 거의 99.9%의 암들이죠. 그래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이 있는데 맨 위에 저희가 빨간색으로 대장전막내암이라고 표시를 해놨을 거예요. 이 부분은 생명보험사나 일부 손해보험사의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에 가입하신 분들은 당연히 분류하겠죠. 왜? 내가 일반암을 1,000만 원 준비했으면 유사암 같은 경우는 10%나 20%만 보장합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이죠. 이게 뭐 3천만 원을 준비를 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암 3천만 원 준비했으면은 300만 원이나 많게는 600만 원인데 거의 다 10%인 300만 원만 보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좌측 같은 경우는 일반암 나와 있죠. 뭐 위암, 폐암, 간암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가운데 암을 볼게요. 가운데 암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유방 자궁, 남성분들 전립선, 남녀 동일한 방광암과 대장정막내암이 내가 가입한 회사에 따라서 왼쪽에 일반암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소외감이 될 수 있어요. 이 소외감은 내가 일반암을 1,000만 원을 준비했다. 그러면 20%에서 많게는 50% 보장받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200만 원에서 500만 원만 보장받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암으로 보장하는 회사들이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손해보험사에 생명보험사는 모두 다 소외감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전막내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우측에 유사암이 들어가 있죠. 이거 생명보험사만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손해보험사는 일반암으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특히 유방암은 여성암의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자궁암은 여성암의 5위와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남성암의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방광암은 또 7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대장전막내암은 남성암에서 2위, 여성암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가입하실 때는 일반암으로 보상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암 보장 범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그러면 조석훈 전문가님 치료비는 정확하게 얼마가 될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소외감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암별 순이에요. 그래서 간, 췌장암, 폐암, 담낭암, 위암이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 중에서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방광암이 소외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금액이 이 치료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2,300만 원, 1,700만 원, 자궁경부암 1,600만 원, 방광암 1,400만 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생명보험사로 가입한 암보험으로 내가 나중에 보험금을 받게 되면 이 병원비를 커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소득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못 줄이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그 돈 빌릴 수밖에 없고 어디서 꼬아야 되는데 암으로 인해서 내가 보험금을 적게 받아서 이렇게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이제는 방지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치료비가 어마어마한데 사실 암에 이어서 또 다른 큰 병에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보장 범위가 핵심이겠죠? 그렇죠. 우리 보험에서는 보험료보다도 보장 범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장 범위라는 게 말이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 관련해서 심장질환 관련해서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담보를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그림에 나가겠지만은 가장 큰 원이죠. 이 큰 원이 심장질환에서 허혈성 심장질환 부분인데 어떤 심장 혈관 질환이든 다 보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게 바로 급성심근경색인데 환자 수가 저희가 퍼센트로 돼 있죠. 허혈성 심장질환은 100%예요. 어디에 걸리든 다 보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급성심근경색 환자는 10.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측에 병명에 따라 나타나는데 I20 협심증이라는 글자 보이시나요? 우리 심장질환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 협심증 약 같이 드시죠. 그러면 진단만 받으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 한 80% 이상이 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 환자 앞서서 10.5%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보장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보장 범위는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병력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길을 걷다가 발목이 삐어요. 염자, 뭐 인대가 늘어났다라고 칠게요. 이거 한 가지랑 뼈에 금이 가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뼈에 금이 아예 골절이 돼서 철심을 박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만약에 보험을 가입한다라면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 가입하시겠어요? 다 거의 다 삐끗했을 때 보장받는 거 이걸 가입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허혈성 심장질환이에요. 그럼 급성심근경색은 어떤 거냐? 아예 뼈가 부러져서 철심을 박는 게 바로 급성심근경색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보험의 보장 범위를 조금 더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허혈성 심장질환 보장 범위까지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에 대한 질환마다 수술비는 또 얼마인지 조석훈 전문가님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진단비와 수술비를 같이 우리가 담보를 구성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진단비로는 이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협심증으로 인해서 지금 보시는 협심증으로 인해서 풍선 확장술을 하게 되면 회당 6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풍선 확장술보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텐트 삽입 수술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심장까지 또 들어가는 혈관의 길을 넓혀주고 아예 그 안에서 이제 삽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한 번 삽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교체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회당 1,2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진단비가 있는 것은 그것은 가족 생계비고요. 매회 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수술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생명에 위급한 수술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2,700만 원, 3,2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심장 관련돼서 수술할 때는 매 회당 최소 2천만 원 이상의 수술비 담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뇌질환의 보장 범위와 또 치료 비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장 범위는 심장질환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이네요. 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질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망원이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가장 겉에 있는 모든 걸 다 감싸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뇌혈관 질환이죠. 그 다음이 뇌졸중, 마지막이 뇌출혈이에요. 뇌출혈 환자가 8.5%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보험사들이 뇌출혈만 판매했는데 지금 현재로 오면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보장 범위가 늘어나냐? 그전에는 우리가 병원 가기도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병원도 많이 없었고 그다음에 뭐 119를 부르더라도 빨리 오지 않았는데 지금 점점 시대가 좋아졌죠. 그러면서 뇌출혈 환자가 발생하는 것보다 뇌혈관과 뇌졸중 환자가 더 빨리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빨리 안다는 거죠. 심해지기 전까지 가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험 준비할 때도 뇌혈관 질환을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좀 여유가 안 되거나 내가 보험 관련해서 뇌졸중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뇌졸중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뇌출혈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좀 변경을 해주는 거를 저희는 권해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보장 범위라는 거는 앞서서 이제 발목이 삐끗하는 거나 일반 금이 가는 거나 그다음에 아예 골절이 돼서 철심을 박는 거. 그럼 뇌혈관 질환은 삐끗한 거예요. 염자. 그리고 뇌졸중은 금이 간 거 뼈에. 마지막으로 뇌출혈은 아예 뼈가 부러져서 철심을 박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어느 상황에서 바로 보험금을 지급을 받으실지는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결정하시는 건데 보험료 측면에서는 뇌혈관 질환이 가장 비싼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 환자 수로 봤을 때 모든 뇌질환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뇌졸중에서 보상 안 하는 뭐 기타 뇌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후유증 이런 부분은 더욱더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가장 보장 범위 넓은 담보로 보험을 준비를 하는 게 나중에 보험사와 분쟁 없이 보험금을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뇌혈관 질환 보장 범위까지도 살펴봤는데 심장에 이어서 뇌도 수술비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비용이 비싸서 그래요.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뇌경색이 이제 뇌졸중에 포함되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는데 뇌경색이 뇌졸중이라 봤을 때 65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수술 비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뇌출혈 수술할 때는 역시 1,200만 원, 1,500만 원. 심장 수술보다는 좀 저렴하다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적게 나오지만
그래도 회당 나오는 수술비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뇌혈관 질환이 되겠습니다. 뇌전 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동맥류. 이런 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없으신 분들은 이 4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씩 하는 이 수술비에 대해서 보험금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 뇌출혈 수술비라든가 아니면 없거나 뇌졸중 수술비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에서 보시는 이 세 가지는 내가 해당되는 수술 비용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내 돈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심장과 뇌에 관련돼서는 반드시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심장 수술비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뇌혈관 질환 수술법과 비용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어린이 보험에서는 질병 후유 장애가 그렇게나 중요하다고 하는데 성인 보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냥 가입하고 싶어도 못 가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질병 후유장애 특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 회사만 남아 있는데 왜 4개 회사만 남아 있겠습니까? 보험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험회사 손해니까 그나마 남겨 있는 회사고요. 예전에는 제가 한 8년 전에 처음 방송했을 때는 이 5천만 원이 한도가 1억이었습니다. 1억. 근데 그나마 이것이 줄고 들어서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장애가 판정이 나면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즉, 암 진단 후에 우리 암 진단하면 암 진단비 받겠죠. 암보험이 있으시니까, 그죠? 암 수술하면 수술비 받으시겠죠.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치료 받으시겠죠. 그 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이 특약 보장이 있게 된다면 위암으로서 위절제 수술을 했을 경우에 50%를 받게 됩니다. 대장암 인공항문 설치 역시 20%, 난소암으로 인해서 난소 제거할 경우에 50%, 폐암으로 해서 폐절제 시 1,000만 원. 이렇게 각 부위마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5천만 원에서 2,500만 원 받았으니까 2,500만 원만 남은 것이 아니라 각 부위별로, 질병별로 5천만 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간의 약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병력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아예 받아주지도 않는 특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어린이 보험에서 어린이 보장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특약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반복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질병으로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해도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위암, 치매 따로따로잖아요. 다른 질병인데 총 5,500만 원을 수령하게 돼서 내가 가입한 한도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담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합산 보장입니다. 자, 같은 질병으로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했을 때 합산해서 지급해서 발생한다. 즉 당뇨병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을 각각 보장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명이라든가 족부 절단이라든가 뭐 콩팥병으로 해서 만성 신부전증 다 각각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9,250만 원. 내가 가입한 담보는 5천만 원인데 9,25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보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치매 같은 경우에는 경도, 중증도, 중증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중증이 됐을 때 2천만 원을 받고 중증도가 됐을 때 2천만 원 받고요. 한 단계 들어서 더 나빠졌을 때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병 후유장애는 자그마한 허리 디스크부터 그리고 큰 치매까지 전체 어떤 질병이든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어서 어린이 보험뿐만 아니라 지금 건강하신 성인 분들께도 정말 필요한 담보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질병 후유장애 지급 사례까지도 살펴보셨습니다. 이쯤에서 종합보험의 이제 담보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도와주시죠. 네, 종합보험 우리 43세 여성분을 기준으로 어떻게 저희가 플랜을 짜드리는지. 자, 이거는 저희가 기본 플랜이지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넣고 빼고 줄이고 늘리고를 함께 맞춰 나가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암 진단비를 이렇게 5천만 원 최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갑상선암을 포함한 유사암 진단비 1,500만 원. 그리고 이 굉장한 장점입니다. 이게 일반 상해 사망 기본 계약이죠. 이 기본 계약을 꼭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 상담하시면 이러잖아요. 이거 일반 상해 사망 보험금 질병 사망 뺄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넣어야 돼서 이것을 넣어야 밑에 걸 넣을 수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이 플랜과 이 회사는 기본 계약이 없이 우리가 필요한 암 진단비와 질병 후유장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수술비를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백 원이라도 몇천 원이라도 더 줄여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해 질병
모든 상해 모든 질병 관련돼서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와 그리고 입원 일당 그리고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까지 종합보험 안에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해 관련돼서 이렇게 골절 진단 수술, 골절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수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단비를 꼭 넣어야 되고요. 그걸로 이제 수술했을 때 그리고 암 수술, 방사선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뇌혈관, 심장 관련된 이 회사만에 가지고 있는 부정맥 심부전증, 심장 판막 질환 600만 원씩 다른 회사에는 없는 그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저희 고모가 작년에 한 인공관절 수술비 우리 여성분들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인공관절 수술비도 받고요.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있는데 인공관절 수술하게 되면 역시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서 또 돈을 받을 수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전자 보험 특약을 종합보험 안에 넣음으로써 내가 운전자 보험 따로, 암보험 따로, 2대 질환 따로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건 한 20여 가지밖에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40여 가지, 많게는 60여 가지 넘는 수많은 특약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